우리 지역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달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는 등 장기화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헬로 이슈 토크를 통해서 코로나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리고 영향이라든가 파급 효과가 작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전국적인 상황과 더불어서 전남의 상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현황부터 알아볼까요? 예, 정부는 지난 8월 중하순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한 그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금 실시가 되고 있고 20일까지 연장이 됐는데요. 이 또한 정부 입장은 20일 이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긴박하게 뭐 재확진자가 발생이 된다면 다시 뭐 2.5단계 또 2단계가 재연장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부의 어떤 생각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가 추석했다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굉장히 좀 듣들고 뭐 TV에서나 이런 데서 추석과 관련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편성이 되고 우리도 좀 마음이 들떠 있을 그럴 시간인데 네. 지금 전혀 뭐 우리 아나운서님도 그러시죠. 예. 그래서 기존에는 추석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동을 최대한 제한시키기 위해서 연휴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좀 징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완도군 같은 경우는요, 이번 그 추석 연휴 기간에 그 이동 없는 명절 만들기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자체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을 위해서 상당한 그 조치들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전남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우리 전남은 지금까지 약 한 확진자가 160여 명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전북이나 충북에 비해서는 조금 숫자가 많습니다. 확진자가. 그런데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확진자가 매우 확진자 수가 낮은 편이거든요.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서 우리 지역은 분명히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진세가 좀 확산세가 우리 지역은 꺾이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광주에서는 지금도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와 같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뭐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경제적인 그런 피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를 빌리자면은 지금 당장 코로나가 멈춘다고 그래도 코로나19가 지금 당장 종식된다고 그래도 과거처럼 경제 시스템이 정상화되려면 최소 2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의 어떤 그 경제적인 피해, 어려움, 이게 좀 잘 나타나는 자료가 있습니다. 네. 지난 9월 초에 호남지방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전남 지역의 어떤 산업 동향과 관련해서 관공업 분야에서 작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2%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전라남도나 정부는 당연한 거고요. 전라남도나 도내 시군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뭐 뚜렷하게 좀
완전히 꺾였다, 좀 진정됐다 하기에는 조금은 좀 이른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든 면에서 다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자영업자들, 상공인들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좋은 일 하나 들렸습니다. 2016년부터 운영이 됐었는데요. 여수 밤바다 낭만포차 혹시 가보셨습니까? 네, 저도 가봤습니다. 아, 그랬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찾고 핫플레이스한 그런 곳인데, 여수 앞바다 낭만포차가 20일까지 임시 지금 임시 휴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수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모든 지자체들의 어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거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지역의 특산물 하면 농수산물 또 그리고 식품, 농수산식품 이 부분인 우리가 자랑할 만하는데요. 지난 8월 우리 전남 농수산 식품 수출 대미 수출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7월 기준인데요. 5,390만 달러로 작년 대비 42.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42.6%. 정말 굉장히 증가를 했는데, 우리 전남의 대미 수출의 주요 품목은 김이라든지 유자차, 그리고 또 배, 전복 등이 대표적인데요. 특히 이 김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약 56%가 증가했다고 그러니까 김과 관련해서 어떤 특성화된 그런 전략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의 특산물을 미국에서 판매하는 곳이 LA를 중심으로 해서 한 6군데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전라남도에 의하면은 앞으로 더 좀 확장을 할 예정이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많이 진출을 해서 우리 지역의 생산품,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수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이 도민들이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기쁜 소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월 말 기준으로 전남 지역의 농수산물 미국 수출액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소식도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수의 살이라든가 여러 지금 전남 지역의 대부분의 경제 상황, 특히 소상공인 분들, 자영업자 분들은 힘든 상황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우울한데요. 또 통계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막연하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사실적이고 현장감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8월 고용 동향과 관련해서 취업자 수, 그러니까 8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7만 4천 명이 감소해서 6개월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률은요, 8월 기준으로 해서 60.4%라고 그러니까 고용 통계가 작성되고 난 이후에 최대치의 감소폭이라고 그래요. 60.4% 고용률이 60.4%라고 하면은 잘 좀 피부에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18세 이상 60세 이하 생산활동 인구의 100명 중에 60명만 지금 직장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40명은 40% 정도는 임시 실직이 됐거나 아니면 좀 실직 상태라고 하는 거죠. 정말 심각하죠.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나 전라남도 시군지자체 또 정치인들의 잘못이 아니고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누구를 탓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는 정부를 믿어야 되고 또 전라남도나 지자체를 믿어야 됩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OECD 주요국 가운데서 K방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코로나19의 그 모범
국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방역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실업률이라든지 경제 부분은 우리가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통계청 발표 내용 가운데서 한번 그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은 도소매업 같은 경우 마이너스 17만 6천 명이 감소가 됐고요. 숙박 음식업도 마이너스 16만 9천 명. 단순한 수치를 보더라도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이걸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따라서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심리 축으로 인해서 내수 시장 침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어떤 지역의 행사라든지 또 축제 같은 이런 부분이 지역의 골목 상권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게 어느 정도 매출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그러한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데요. 목포의 항구축제, 여수 그 밤바다의 불꽃 축제, 그리고 네. 해남의 미남 축제, 또 10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 여수에서 개최 예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지금 취소가 되었거든요.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더 정말 죽어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이렇게 통계 수치를 보니까 뭐 네. 아까 고용 현재 상황을 보니까 뭐 17만 명 정도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막 1000명, 10,000명도 굉장히 큰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17만 명 하니까 정말 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근데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런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요. 또 하나 크게 미치는 부분이 교육 현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초중 고등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온라인 코로나19가 재확산 때문에 다시 또 초중고등학교, 뭐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비대면에서 온라인 수업을 지금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물론 이제 대면 수업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게 핵심이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언택트를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그 방향성도 이제는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좀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 비대면 수업에 대한 단점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수업의 어떤 학생들의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수업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고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들도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대학들이 지금 9월 한 달 동안 비대면 수업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뭐 실험 실습을 요하는 학과의 학생들이라든지 또 자격증, 국가 자격증 같은 경우를 취득해야 될 그런 그 학과의 학생들은 분명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부분 또 뭐 문화적인 부분, 뭐 복지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도 어느 하나 뭐 피해가 가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참 굉장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그렇습니다. 정도로 다방면으로 지금 영향이 미쳐지고 있는데 이제 뭐 이런 뭐 경제적인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가만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위기를 극복해야 할 텐데 예. 전라남도라든가 아니면 지자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취했던 여러 가지 대책들, 방안들, 예를 들어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영자금 특별 지원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또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뭐 공공요금 지원이라든지 뭐 이자 면제 그리고 착한 임대료 운동 전개 그리고 각종 보험 같은 어떤 지원 또 지역사랑 상품권 특별 할인 같은 정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전라남도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들을 강구해서 시행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이와 같은 것을 정부에 맡기고 전라남도나 도내 22개 시군 지자체는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모든 행정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 전라남도나 시군 지자체는 직접 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제 예산이 없습니다. 네. 정부에 맡기고 정말로 무슨 일이 있어도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말 총체적인 그런 노력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쓰러져가는 중소기업을 살릴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아사직전에 놓여져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숨을 쉴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전라남도 또 도내 시군 지자체들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 그리고 또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전남 지역의 경제 전망 예. 앞으로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말씀을 들어볼게요. 예. 최근 굉장히 재미있는 그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미국의 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14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 위험도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네. 굉장히 그 내용이 결과가 재밌습니다. 우리 저 아나운서님은 코로나19 위험도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위험도요. 네, 인식 수준, 인식도 저는 한 70 정도. 70 정도. 네. 놀라지 마십시오. 네. 우리 국민의 89.0%, 그러니까 100명 중에 90명 정도가 코로나19가 굉장히 위험하다. 국가적으로 또 국민 경제, 사회 경제 엄청난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한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위험도의 인식이 조사 대상국 14개 나라 가운데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89%니까 거의 90%.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 14개 조사국 가운데서 사망자 수가 가장 낮다는 겁니다. 예. 사망자 수가 가장 낮은데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 수준은 가장 높다고 하는 거. 네.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조사 내용만을 보고 평가를 한다면 우리 국민은 정말 대단하다. 정말 세계 1등 국민이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뿐이 아닌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이라는 이러한 모범 사례국으로서 지금 이미지화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부나 지자체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저는 분명히 앞으로의 우리 전남의 경제 전망은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전라남도 김현우 지사님께서 그 전남판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약 3조 2천억을 투입을 해서 81개 사업을 발굴하겠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목포시라든지 여러 우리 지역의 그 지자체들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중점적으로 지금 육성을 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민들은 또 우리들은 정부를 당연히 믿어야 되고요. 또 전라남도나 시군 지자체들을 믿고 우리의 어떤 역할,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 전남의 미래는 저는 밝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오늘 코로나19에 관한 이야기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경각심을 갖고요.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할 텐데요. 이런 상황이 조금 나아지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